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거의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그냥 한 번에 연쇄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불안이 파다했는데 결국 이렇게 터지고 있네요. 1200개 영업소 중에 무려 120여 곳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고 경영 개선 조치를 통보받았다는 건 이렇게 가다가는 120곳이 아니라 올해 충분히 200곳을 돌파하고도 남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새마을금고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터지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려 120곳 이상의 지점이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이게 한 번에 우려를 씻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건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연체율, 은행으로선 가장 무서운 폭탄이 될 수가 있죠. 그것도 서서히 조여오는 시한폭탄.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가 더욱 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체율인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무려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증가속도. 거의 경주마 수준인데 경마장을 질주하는 넘버링이 달린 말들처럼 지축을 울리면서 뛰기 시작을 해서 겨우 5개월 만에 5%대에서 7%대로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으로서는 거의 목이 서서히 조여오는 건데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이제 그렇게 빠져나간 대출들이 죄다 부실 채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막느냐고. 그냥 돈이 돌고 돌아서 무한 회전을 해야 하는 곳이 은행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그냥 바로 자금 회전에 렉이 딱 걸리고 뱅크런 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규모 면에서 엄청난 몸집 불리기에 성공을 했었죠. 지역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도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게 건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니까 그동안 공격적으로 풀었던 대출금 회수가 요원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시간에 돌아와야 할 자금들이 행불이 되어버리니까 은행으로서 수익률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건전성이 무슨 당뇨병 걸린 것 마냥 영양소가 쭉쭉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 파산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행안부에서 부실 채권 빨리 팔아서 건전성 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날려도 어디 부실 채권이 날개 돋친 듯 제값받고 팔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은행으로선 더욱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각에 선뜻 나설 수 없게 될 겁니다. 도리어 잘못 한 발 내디뎠다가는 천길 낭떠러지 행인데 문제는 7월부터입니다. 일단 상반기 결산은 이달 말 6월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일단 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대출, 신탁 등등 부동산 관련 대출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뭔가 전체적인 자산 흐름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이런 평가 기준은 새마을금고 자체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라 상당히 느슨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고로 부실이 상당 부분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진다면 부실 규모는 거의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융당국에서도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부실 비율이 상당 부분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야 하는 부담이 올 거고 아무튼 7월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체로 7월 위기설의 근간이 바로 이런 금융권의 부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 자체의 위기 그리고 대기업 자체의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7월은 아마 어마무시한 폭탄이 터질 거라는 위기설이 파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권은 이런 위기에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마냥 집값
올라간다고 맞장구를 쳐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는 하락 추세로 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 건사년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좀 드문데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이는 것은 확실히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변곡점이 올 거라는 예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주택값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집값이 너무 부담스럽게 올랐다는 얘기죠. 신축 시장에서의 분양가 거의 쳐다보지도 못할 수준이고, 게다가 지금 구축 시장에서도 매매가를 띄우려는 여러 시도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폭이라는 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 2024년도는 그냥 그대로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될 거고 자금이 당연히 말라간다는 얘기죠. 게다가 초반에 말씀드린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권 건전성은 역대 최대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기 지표는 기우뚱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슬슬 집값 추세를 예측하는 곳에서도 태세 전환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집값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다 소진해 놓고 있는 거고, 특히 신생아 대출 규모가 특례 대출 규모보다 월등히 작기 때문에 특례는 43조, 신생아는 27조 수준이죠. 명확하게 지금 자금 풀이 거의 1.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살짝 늘어났던 반짝했던 지표는 이제 운명을 달리할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본 수요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말라가고 있고, 동시에 금융권발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 위기,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건설사와 금융권이 서로 묶여있는 이 실타래 같은 자금 관계가 지금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이 돼버렸습니다. 건설사가 확실한 분양 성과를 내면서 수익률에 날개를 달 수 있다면 이게 한 번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그림만 봐도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습니까?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근데 아주 단순한 관계예요. 한마디로 연대보증, 서로가 서로를 자금 안에서 물고 있는 건데,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이 첨예하게 이런 보증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장 영업이 이렇게 미분양 폭증으로 이어진다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그 줄기 타고 시행사로, 금융권으로, 그리고 여타의 증권, 보험사까지 투자를 이유로 뛰어들었던 무지막지한 대출들이 그대로 철퇴를 맞게 될 거란 얘기인데, 왜 7월 위기설이 솔솔 흘러나올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성적 보시면 놀랄 노짜입니다. 1순위 45세대 모집에 22,235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분양 불황의 시대에 이런 경쟁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또 MZ세대가 공격적으로 청약을 했다고 바람을 또 불어넣고 있는데, 아니 MZ세대가 도전을 하기에는 아파트 규모가 너무 작아. 한양 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온 곳인데 전체 세대가 200가구 남짓밖에 안 되죠. 이번에 분양 물량이 65가구 정도. 당연히 통장을 오래 묵힌 사람들이 도전을 했을 겁니다. 또 영끌을 자극하는 분위기 조장이 되는 듯 보이고, 하여튼 위기만 오면 땔감으로 영끌을 사용합니다. 집값 활활 태워야 되니까. 또 위기가 지나면 그냥 거의 마녀 사냥식으로 여전히 땔감으로 사용했던 영끌 또 이용하고 있죠. 어찌 보면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을 당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부동산 집값이 최종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강변 센트럴은 젊은 사람들이 특공에 몰렸을 거고, 특공도 260대 1을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답지 않은 분양 성적을 거둔 거라 말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주변 시세보다 1, 2억 정도 싸다라는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입지가 여기 두 개고 성수동과의 물리적 입지, 접근성 좋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넘어가네 만회하고 있어도 이런 특수한 분양 상황 하나를 엮어서 분양 시장에 옹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계속되는 레파토리고 지겹다 지겨워. 지금 다른 곳은 미분양이 적체가 돼서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할인 분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분양가 다 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뒤통수 얻어맞은 거고, 누가 칼 들고 집 사라 했나? 건설사는 똥배짱으로 나오는 거고, 니들은 그 값 치르고 들어온 거고, 자녀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당장에
가격을 깎아서 내놓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물건 판다는데, 그러니 뭐 수분양자들은 열폭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대구 쪽에서 뭐 후분양 두 곳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한쪽에서는 뭐 수분양자들에게 깎아낸 분양금 되돌려주겠다, 다른 쪽에서는 절대로 되돌려줄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새로운 분양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죠. 그래서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아파트 두고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또 아주 단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거, 분양계약에 명시를 해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괜시리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 주차도 못하게 만들고 아예 뭐 입주까지도 막아버리는 단체 행동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분양시장은 아수라장, 막장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뭐 서울 분양단지가 선방을 한 게 살아나는 분양시장 운운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부동산 시장을 한번 자극해 보겠다는, 지금 매매시장에서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등싸에 못 이겨서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융권이 날아갈 판이라는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한번 보세요. 야금야금 올리다가 다시 지금 하나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또 내리고 있어요. 3%대인데 카카오뱅크, 인뱅보다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지금 어떤 경제 상황에 있더라도 은행 질주 본능은 무조건 대출이죠. 이게 영업력이고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금리를 다시 이동시켜버리면 아비규환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액이 1344조 원 규모, 잠시 뭐 가계대출이 주춤한 틈을 타서 이렇게 기업 대출 규모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 기업 대출 연체액이 7조 원가량입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이 증가 추세인데, 이렇게 갈아타기를 은행이 개인과 기업 번갈아 가면서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금융권이 박살이 나버리면 이거 어찌 뭐 손쓸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업 상황이 지금 뭐 역대급으로 좋지 않은데, 국가대표 기업 삼성이 뭐 이번에 애플과의 폰 경쟁에서도 살짝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죠. 이번에 애플이 챗 GPT를 시리에 얹어서 활용을 해서 엄청난 디테일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시장 반응은 썰렁 그 자체였죠. 혁신이 없었다는 거지. 남의 기술 탑재한 건데, 삼성은 자체 AI 뭐 기술을 가지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글 제미나이 기술을 활용해서 독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챗 GPT 성능이 상당히 디테일해서 폰 경쟁에서 또 이렇게 살짝 훅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도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서 엄청난 연타 공격을 많이 당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그냥 쥐락펴락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기업, 건설, 금융, 경제 전반의 맥락이 한꺼번에 큰 위기를 겪을 이 7월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는 시기를 분명히 겪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정말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겠구나라는 뭐 체감도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으니 현장에서 길어올리는 현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동시에 시장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 확산될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분기점 조심조심 하셔서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랑 복도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